개장하고 27분 2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태양광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원전 같은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폐기물 부담을 다 후손에게 넘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 시점 8우 관련해서 상한가 들어가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랑 태양광 어떻게 보세요? 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발언들이 모든 것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점이 확실히 있긴 있죠. 원전 관련해서요. 네. 아니 왜 원전 좋은데 트렌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단 발언과 함께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재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미양과 관련된 수출, 특히나 관세 이슈로 붙어 있겠죠. 이 두 가지 이슈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세 이슈가 지금 최근 이거를 전일과 오늘까지 굉장히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관세에 대해서 법안, 특히나 이 법안 쪽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막았다가 다시 일단은 법안 이 쟁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규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라 정말 지금 정신없는 그런 이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태양광 섹터 사실상 중국의 관세 100% 넘는 관세를 물리기 때문에 태양광 반사수혜다 라면서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법안과 관련돼서 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겠다라는 상황에서 별 이슈가 없을까라고 보시면은 2017년도 때 당시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품목별 관세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은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걸어버렸잖아요. 다 이렇게 그렇죠. 때리는 거니까. 포괄 법안의 이 포괄 관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지 개별 관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관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별 관세 쪽으로 들어가 있는 품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세, 지금 물론 이 이슈 가지고 좀 등락폭을 크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그래도 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락폭을 안 만들어 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려감이라고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우리 태양광 관세 가지고 반사수혜라고 했는데 관세 사라지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면서 오늘 정치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관세, 개별 품목 관세는 문제 없다라는 점까지 붙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하나하나씩 좀 둘러보고 갈게요.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대표 종목이라면은 하나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강세 종목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일선 20일 이평선 기준 20일 이평선만 떨어지지 않는 채로 단기 조정폭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 구간 열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물대 구간까지의 상승분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차 고가 넘어선다면 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재생에너지들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나요? 원전으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단타는 재생에너지, 장기는 원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길게 보면 원전이다. 그렇죠. 길게 보면 원전이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고 하나씩 보면서 좀 넘어갈 텐데 하나솔루션 쪽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네,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낙폭에 대해서 거의 지난 상승분 대비해서 30%가량 돌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부담은 없습니다만 위에 지금 저항대 구간 32,500원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의 단기성 플레이 유지하셔도 괜찮다. 항상 이런 역별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슈팅 만들어주고 다음 추세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공략해오던 종목들도 이런 반등, 기술적 반등을 노리던 섹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런 눌린 구간에 들어선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대선 직전 내지는 이 변동성 심한 구간에서는 조심은 하셔야겠습니다만 태양광 관련주 어차피 관세 계속 매겨진다는 점, 반사수혜로 북미 기대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어서 원전까지 넘어가 볼게요. 네,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겠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감기 걸리겠어요.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가 감기 걸리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감기 걸려요.
자, 감기 걸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기간 조정 형태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어찌 보면은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거라고 발언을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중요도보다는 재생에너지의 중요도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체코 10월 달에 밀릴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성사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체코 쪽은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정치적인 모습 때문에라도 좀 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면 산다. 네, 산다. 그러니까 역시. 국내 지금 재생 다시 원전 발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갈리는 것이지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대형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뭐한다? 바이 더 딥을 하셔도 된다. 저는 지난번에 제 관점은 3만 원 근처 라인, 뭐 3만 2천 원 근처 오면은 눌리면 저는 사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일단 1차적인 목표 4만 원대는 돌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 눌린 구간에 대한 여러분만의 기준 꼭 세우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이제 우진이나 다른 네. 이제 기자재 관련주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됐었을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중소형주입니다. 왜냐면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수출량 기자재의 비중보다는 그래도 국내향에 대한 비중이 많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원전 산업이 잠시 주춤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었던 게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대형주 위주군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는 단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로 시작했는데요. 원전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 현 시점 변동성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려감을 고려해봤을 때 중소형주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로나19 치료제 계속 좀 강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가 홍콩과 중국 등 인접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올해 1월에만 11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방문했던 대만에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 위생복리부에 따르면 8월 초까지 171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대요. 근데 코로나19가 사실 처음에 튈 때는 이러다가 좀 단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 계속 좀 잘 가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일단 그럼 이 테마성에 이제 깔려 있는 이유, 그러니까 왜 올라가요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주변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쌓여 있었던 재고들 털면서 수출할 수 있겠네요. 이거예요. 수출. 그렇죠. 이거 인접 국가니까 팔면 되겠다.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쪽보다는 네. 코로나 관련했었을 때 백신 쪽이 아니라 그 검사기. 진단키트. 진단키트.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제 좀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다는 표현을 드렸냐면은 네. 사실 이게 악취성 재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라고 했으면은 긍정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 다시 코로나 돌면 어떡하나요? 당연히 안 좋죠. 네, 당연히 안 좋습니다. 저 코로나 한번 몇 번 걸려봤었을 때 정말 항상 죽을 고비 넘겨봤지만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백신도 많이 맞으셨지만 최근에 변이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뉴스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인접 국가에서 계속 나오고 국내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확산과 관련된 분위기 이야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신기하지 국내에서는 않습니까? 딱히 이슈가 없던데. 아니 국내에 최근에 관광객들까지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최근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우려감을 안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단 악재성 재료인데 어제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어제 증시 좋았어요. 맞아요. 어제 증시 좋았어요. 네. 근데 이 악재성 재료들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참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분위기를 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타야 된다. 네, 그렇죠. 어제 시장 지수 자체가 좋았고 뭐 어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악재주가 올랐다. 그럼 더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더 간다. 더 간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이 재료성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내릴 때 마지막 끝재료는 뭐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국내에 아직 맞아요. 확진자가 안 나왔으니까 또 한 명이 나온다면 슬프지만 2차 상승이 있을 것이다. 맞아요. 네. 딱 그거까지 그냥 계속 재료 도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가 정말 그 꾼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꾼의 영역이다. 꾼의 영역이에요. 이건 정말 사실 우리가 당장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한 곳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쉽게 전체 인구가 맞을 수는 없었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차트 한 번씩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휴마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휴마시스요. 자, 휴마시스입니다. 코로나 이제 자 키트 관련주인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 현재 2.9%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5월 22일 정도까지 상승분 보여준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대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예요. 오늘 기준으로 300일 평선까지도 또 이미 저항대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럼 딱 이런 차트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뉴스 한 번만 터져라. 우리는 더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 하나씩들 보면은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젠이요. 시젠도 지금 보시면은 눌린 구간 이후 매물대 지금 돌파 시도 자리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같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성이 지금 끊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새 저희가 최근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조방원이죠. 네. 조방원, 반도체는 아직은 노. 아직은 항상 아니다. 이게 제 고정적인 스탠스인데 네. 조방원이 지금 뭐 어찌 보면은 재료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눌림이 나오네 안 나오네 언제 눌릴까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찌 보면 큰 틀의 재료성이 지금 많이 미진합니다. 부족해요. 엔비디아의 상승이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을 끌어내지 못한 것도 한 폭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아있는 이슈 쪽에 좀 주목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 하면서 말씀 전해드리면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서린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움직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미 장중에 11%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만 눌린 구간 없이 잘 버티면서 우상향 만드는 모습이 꽤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눌린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네. 지금 이렇게 무빙 주고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면서 시장에 지금 재료성이 계속 미진하거나 내지는 큰 재료성이 안 터지면은 코로나 관련주로 일단 단타 대응만 하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관련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관된 종목까지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차트 흐름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저희 LNG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산업부가 저희 저번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대선날 열리는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나 알래스카 주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LNG 관련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 그때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가네요. 네, 결국에는 갔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결단이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산업통상자원부나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나 담당자들이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경우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항상 당연스럽게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표면상의 참석이라도 진행을 하고 자료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 정도의 협의는 좀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월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포괄 관세 그리고 특히나 유럽이나 아니면 타 국가에 대해서는 7월 달로 밀어놨죠. 네. 그리고 6월 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다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일단 먼저 물꼬를 트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월간 단위로 어찌 보면 정책에 대해서 순환매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 제외하고도 어차피 이 중간 구간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데드라인이 6월 초까지입니다. 6월 초까지기 때문에 6월 사이 내에서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 일단 1차적으로 기대해 보시면서 일단 봐야 된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대선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이제 정권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며 이후에 협상에 대한 협상력도 가져가는 게 바로 7월 달입니다. 7월. 6, 7월 사이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트리들, 우리 조 매니저가 사랑하는 스트리들. 네, 6월 달에 만약에 눌렸어요. 어떡해요? 6월 달에 기대감으로 더 못 갔네요. 눌려버렸습니다. 뭐 사야죠. 사야죠. 그러면 저 이거 한번 바로 여쭤볼래요. 저희 네. 하이스틸 어제 매수를 했었는데 수익률이 7%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눌릴 틈이 없는데요. 저도 웃겼습니다. 저도 웃겼어요. 그러니까
하이스텔 차트 보면은 네. 어제 기준으로 사실상 지금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어제 흐름 자체도 거의 그냥 유사하게 채널 유지하는 형태로 그냥 빵 뚫고 올라갔다가 그냥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계속 돕니다. LNG 간대요? 예, 간답니다. 라면서 계속 하루 이틀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 똑같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먼저 선행적인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고래와 마찬가지로 좀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스럽게 우리가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 정권에 대해서 안정화, 어떤 정권이 탄생을 하든 정부 정권에 대해서 안정화,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 협상 데드라인은 7월 초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유럽과 대한민국 여타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은 7월 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협상 카드로 쓸 것보다 알래스카, 조선 딱 요 두 가지 가장 토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눌리면 뭐 한다? 또 사면 된다. 산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나는 지금 미리 모아두고 가실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이스텔처럼 대놓고 그냥 채널 형태로 가두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분들께서는 이제 모아가시는 구간, 기술적 대응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로 단타 치시면서 모아가시면 된다. 다만 저점을 뚫는 듯한 그런 이탈이 나올 경우는 좀 시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나온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7월 초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틸이들 범수 매니저님의 도토리 주머니에 가득 차 있는데요. 넥스틸부터 휴스틸까지 흐름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리뷰 하이스틸 만나봤네요.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한번 궁금합니다. 오늘 들어가 볼 종목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에요? 지겹다고는 했지만 아하. 조선 할 거예요. 조선. 오늘은 조선입니다. 네. 조선 중에 기자재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이쪽이 제일 기대됩니다. 로봇도 있어요. 로봇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는 곳입니다. 오늘 현재가 21,15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대양전기공업이라는 기업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 자, 해군에서 로봇이면 뭘까요? 무인 잠수정. 그리고 로봇 하면은 어디에 쓸까요? 기뢰, 제거 이런 데 쓰는 로봇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뭐 조선 내지는 방산 전반적으로 뭐 센서나 이런 전자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뭐 군사용 장비의 노트북 이런 걸 이제 다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을 저는 왜 지금 보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방산주, 조선주 뭘 봐야 돼요 하면은 저는 짬짜면을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시피 이 종목 짬짜면 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적인 부분에서도 호재를 가져가면과 동시에,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미 입증이 나온 종목입니다. 짬짜면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선에 대해서 기자재 그리고 해군 쪽인데, 해군 쪽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랑 이미 협업과 기술 개발을 이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 쪽에서요. 특히나 이번 올해 25년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 비용에 대해서 지출안이 이미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역대급이에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해군 쪽입니다. 해군 함정. 해군 함정 발주권에 많이 늘어났는데 해군 함정 발주 안 내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 잠수정입니다. 무인 잠수정에 대한 개발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북유형의 진출에 대한 준비는 이미 다 끈 종목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지금 28일부터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 그룹주들 그리고 HD 현대 추가적으로 이 대양전기공업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이 기업들 이 발전 내에서 다 공개하는 게 바로 무인 잠수정이에요. 무인 잠수정 거기에다가 지뢰 제거용 수중 기뢰 제거 로봇까지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첨단 쪽이다. 조선과 방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최근 5일선과 20일 이평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일성 트레이딩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평선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 형태로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 고가가 23,250원이에요. 저는 신고가를 보겠습니다. 25,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당 종목 하단 자막으로 손절가와 목표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손절가가 21,000원이 죄송합니다. 손절가를 잘못 적었네요. 다시. 손절가 네. 얼마까지 한번 볼까요? 짧게 21,100원입니다. 21,100원. 21,000원 아닙니다. 네, 21,100원. 영 하나를 잘못 봤어요. 네.
21,1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25,000원까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 3가지 저희와 함께 톱아봤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